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 배현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확통이 있는 뒤쪽 부분, 통계 쪽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통계 쪽이 확통 뒤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다가왔는데 이제 좀 약간 개념이 아직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요. 좀 짧게 해서 개념에 좀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내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통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통계부터 좀 설명할 거고요. 자,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통계가 생각보다 이제 개념이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잘 정리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 효자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통계. 맨 처음에 이제 구분을 짓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저희는 이제 참고로 뭐 이제 수학적 통계 뭐 이제 다른 여러 통계가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하는 게 수학적 통계만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그거 이제 뭘로 나누게 되냐? 확률 변수로 나누게 됩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로 나누게 되고, 확률 변수는 이제 그 두 개로 나누는데,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산 확률. 이산이란 말 자체가 카운트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주사위의 눈, 뭐 동전의 뭐 앞면이 나온 횟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런 애들을 설정한 게 이제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연속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카운트하기 좀 애매한 친구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라죠.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키, 몸무게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하는 애들을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게 뭐냐면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 이거는 약간 중학교 때도 아마 다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뭐 어느 특정 x값에서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점을 찍는 이런 식으로 하면 형태를 띠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자,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여러 함수가 있겠지만은 면적을 통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보통 이쪽 내용인데, 여기는 사실 질량 함수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률 분포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분포된 표다라고 해서 이제 확률 변수를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인데, 이산 확률 변수 하면은 항상 확률 분포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주사위 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각각 확률,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6분의 1이죠, 그죠?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들, 이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아래다가 써주는 겁니다. 자, 확률 분포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아래 있는 확률들의 합은 1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1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옆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확률 밀도 함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는 뭐 x다, 뭐 이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범위를 주어줍니다. 범위를 항상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이건 편의상
x라고 하지 말고 제가 2분의 1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x라고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확률 변수가 0부터 이제 2까지라고 제가 이제 지정을 할게요. 밀도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y는 2분의 1 x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분포표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확률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 특정 면적을 저희가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어떤 특정 x 범위에 따른 그 면적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범위 있죠. 처음에 0부터 2까지 주어진 범위. 자, 이거에 따른 함수값은 아마 1일 텐데, 자, 이 주어진 범위에 한해서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좀 y는 x라고 했던 거 주저했던 게 조금 이게 계산이 복잡해질까봐 좀 그래서 수정을 한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2분의 x라고 한다면은 2였을 때 함수값이 1이고, 이 전체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은 2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1 하면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어진 범위에 한해서 항상 전체 면적은 1이다. 마치 확률 분포표에서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합이 1이다라는 거랑 똑같이 이제 연결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잘 구분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누게 되고, 그에 따른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특히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표랑 관련이 있다.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들을 쭉 열거해서 표로 구성을 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들을 다 더할 때는 1하고 똑같다 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 밀도 함수에서 이 함수 자체는 형태가 다양하지만은 범위가 중요하다. 항상 전체 범위를 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한해서 전체 면적은 항상 1이다 라는 거고, 특정 확률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하시면 되고, 그 면적이 바로 확률이다. 확률이 결국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 전체 합이 1이라는 거랑 같이 연결된 내용이다 라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볼게요.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썼던 주사위의 눈을 가지고 그린 이제 확률 분포표를 다시 쓴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평균, 기대값, 평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평균하고 기대값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제가 이걸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쨌든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1이 몇 개 있죠? 주사위에서 1개 있고, 2도 1개 있고, 3도 1개 있고, 4도 1개 있고, 5도 1개 있고, 6도 1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개수 6개니까 6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값이 이제 평균이 될 텐데,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반의 수학 평균을 구해봐라 하면은 각 사람마다의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구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한 건데, 저희가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살짝 좀 쪼개보면은, 쪼갤 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만 좀 살짝 좀 바깥으로 좀 빼고, 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만 생기도록 이렇게 좀 쪼개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위아래식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근데 요 1은 뭐였냐면은 확률 변수. 그리고 요 6분의 1은 이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것들을 곱한 애들을 쭉 더해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을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확률 변수와 확률의 곱을 더해 나간 형태로도 구할 수 있는 게 평균이자 기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쓰거든요. 무슨 얘기냐?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을 곱한 거를 쭉 더해 나가라 라고 해서 나온 게 평균 또는 기대값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공식은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평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퍼짐의 정도예요. 퍼짐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데이터가 퍼져 있냐를 뜻하는 건데, 퍼짐의 정도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반의 수학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한 친구는 뭐 80점, 이 친구는 60점, 뭐 한 친구는 75점, 이 친구는 뭐 65점, 뭐 이렇게 되고, 또는 자 이제 90점, 뭐 또 50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각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은, 자, 이 친구는 70,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저쪽은 마이너스 10. 이 친구는 플러스 5. 이 친구는 마이너스 5. 이 친구는 플러스 20.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차이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차. 얘네들을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평균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편차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알고 싶은 게 얘네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편차를 평균 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평균을 낸다면은, 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0, 0, 0이니까 그러면은 6명을 6으로 나누면은 0이네? 그럼 퍼짐 정도가 0?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퍼짐이 이제 이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10만큼 벌어졌다. 얘는 왼쪽으로 10만큼 벌어졌다. 그것들을 뭔가 이제 평균을 내서 퍼짐의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이 부호를 그대로 살리게 되면은 다 어그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손상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 간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을 해소하려면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값이면 되는 건데, 절대값은 뭔가 조건이 좀 붙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그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곱을 하자 이겁니다. 제곱을 하면은 비록 이 10이 100이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10이 100이 되지만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벌어진 간격에 대한 어떤 퍼짐 정도는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보는 거냐?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공식이 나온 거냐? 바로 그냥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뭐였냐면은 편차예요. 편차고 그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아까 평균 구하는 원리가 뭐였냐면은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해 나가라 라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인다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짐의 정도를 구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개념상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더 많이 쓰이는 공식은 뭐냐면은, 제가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재평평제라고 하거든요. 저랑 배운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재평평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들을 제곱을 한 거에 대한 평균에서 원래 우리가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래서 재평평제를 이제 실제 시험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한다는 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의 등장 배경은 뭐냐면은 이 분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산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를 제곱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말이지만 이게 만약에 몸무게로 간다면은 이게 킬로그램으로 다 바뀔 거예요. 킬로그램 제곱? 단위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다른 예시로 만약에 이게 만약에 키였다면은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키였다면은 키가 10cm 마이너스 10cm 이렇게 되는데 제곱해버리게 되면은 뭐 100cm 제곱 이것도 100cm 제곱 이렇게 되는데 센티미터 제곱 뭘 뜻하죠? 면적입니다. 면적. 자칫하면은 면적의 편차의 평균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센티미터, 즉 키에 대한 건데 갑자기 넓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표준편차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산 구한 거에 제곱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차수를 내리면 되는 거니까 루트를 씌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또는 기대값하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이 변수들을 좀 약간 변형시킨 애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일 때 각각 기대값과 분산이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표준편차는 제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 구한 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값과 분산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 친구는 물론 증명 과정이 있지만 그냥 바로 공식만 쓰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 그냥 기대값만 쏙 이제 쓴다는 생각으로 해서 쓰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그냥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앞에 거를 제곱한 거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 봐야 될 거는 다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바로 또 그 다음 내용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항분포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항분포 하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독립시행 확률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앞에서 배웠던 거를 기억해 보신다면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뭐 여러 개에 대한 뭐 확률을 물어볼 때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연구를 했는데, 자, 이 친구는 이제 만약에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확률이 일어난 시행의 횟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일어날 확률, 빵번 일어날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독립시행 확률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써지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게 쭉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뭐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하면은 이거에서 막 곱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제 쉬운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항분포는 영어로 이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B라는 약자를 쓰게 되고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보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는 거? 기대값과 분산 구하는 공식을 잘 체크를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에 한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기대값은 NP, 그러니까 총 시행 횟수와 그 한 번 일어날 때 확률을 곱한 게 바로 기대값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NP, 뭐 교재에 따라서 뭐 NPQ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냥 NP1-P라고 외워주세요. 괜히 변수 하나 추가했다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외워주시면 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 한해서는 기대값과 분산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떨 때 이항분포를 적용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독립시행 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개, 여러 번, 뭔가 시행이 여러 개, 여러 번에 대해서 뭔가 하는 언급이 될 때는 이항분포구나 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해서 기대값과 분산 구할 때 이 공식을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관련된 이거 변형된 것도 똑같이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 드린 그 변형된 거 있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이산 확률 변수에 한해서 나온 확률 분포표들과 관련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그리고
추가로 이항 분포까지 다루게 된 거고요. 바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 관련해서 나온 게 이제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면적이 바로 확률을 뜻하는 거였고, 전체 면적은 1이다 라고 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요런 모양, 종 모양을 따르는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 함수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면접 구할 때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컴퓨터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종 모양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게 됩니다. 자, 정규분포도 이제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인 거다 보니까, 자,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평균의 대칭입니다. 평균의 대칭. 그리고 이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어떤 요소가 적용이 되냐? 일단은 평균의 대칭이란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기점으로 여기는 반, 0.5, 여기도 0.5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뭐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면은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모양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는 분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산이 만약에 크다. 저희가 이제 분산에 대한 약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물론 V 말고 이게 변수에 대한 약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이제 변수를 보통 시그마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분산의 루트가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의 표현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만약에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퍼짐 정도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분산이 작다라는 거는 퍼짐의 정도가 작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평균에 대해서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일단 평균이 이제 아무래도 평균의 대칭이다 보니까 평균이 어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낮이, 즉 생김새 같은 경우는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1이면서 이제 특정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 해당되는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우리가 뭐라 쓰냐면은 이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보면은 정규분포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 정규분포는 이게 뭔가 특정 어떤 데이터를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해당되는 면적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반에 해당되는 뭐 수학평균 점수, 그리고 뭐 B반에 해당되는 수학평균 점수 이렇게 있을 텐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데 어쨌든 데이터가 다르니까 뭔가 두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 이 친구를 표준화 시켜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뭐라 부르게 되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 데이터들이 있으면 다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그거를 표준화 시켰다 이겁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게 표준화 시킨 거예요. 어떻게 표준화 시킨 거냐?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들어서 다 통일화 시켰다 이겁니다. 통일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하니까 수학자들도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일일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표준정규분포 표가 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그거 해석하는 거는 이제 뭐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겠지만은 이제 문제에 다 주어지죠. 그죠? 문제에 다 주어진 거를 잘 해석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거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등장한 게 표준정규분포다라고 해서 이때는 Z라는 변수를 쓰게 되고, 이거는 이제 평균이 0이면서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변환을 시키냐, 이제 변환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진 확률 변수를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이 x를 이런 식으로 z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표준 정규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의 문제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이 친구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를 해야 되냐면은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다 소수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진짜 단순 계산을 정말 꼼꼼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자, 일단 하기 전에 표준 정규분포 문제 풀 때는 팁이 있다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은 제발 꼭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하시는 게 틀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Z가 만약에 1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냥 0 이렇게 그리고 1 이상이래요. 그럼 어딜까? 여기겠죠. 아,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자, 이 친구도 어쨌든 여기 위에처럼 이제 반절은 항상 0.5이기 때문에 0.5에서 여기 보면은 0부터 1까지 항상 그 정규 분포 그 표준 정규 분포 그 확률 값들은 다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은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그 값들이 다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난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반절 0.5에서 여기 부분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그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하시다 보면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이거 0.3413이에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이제 보통 0.153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어진 표를 보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 이상이면은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그럼 Z가 만약에 1 이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1이 여기 있으니까 이하니까 여기겠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냐? 여전히 여기 반절은 항상 0.5니까 0.5에서 여기 부분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만약에 마일보다 작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길 말하는 거죠, 그죠? 솔직히 이거는 이 위 친구의 대칭이다 보니까 이것도 0.5에서 0부터 1까지 되는 거를 빼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마일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또 얘도 여기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죠, 그죠? 이 친구도 반절해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일부터 2까지 그러면은 마일부터 0까지 해당되는 확률과 0부터 2까지 해당되는 거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마일부터 0까지 해당되는 거는 대칭인 0부터 1까지 한 거랑 똑같다 보니까 이 친구도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냐?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일단은 이렇게 Z로 변환하는 거 공식을 잘 외워주신 다음에 변환을 하고 나서는 이 방향을 잘 보고 그림을 그려서 어느 면적에 해당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셔야 돼요. 이거 막 순서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시는 거예요. 분산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4래요. 만약에 4라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평균 이거 4? 그러니까 이거 그냥 4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제곱이에요. 분산입니다. 분산. 평균이고 분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제곱이라서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루트를 씌워준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하는 법이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4점짜리나 이런 거를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뭐 이런 걸 좀 보게 된다면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뭐 대칭 관계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신 다음에 어느 위치인지 잘 파악을 해서 대칭 관계도 잘 따지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기출을 통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표준정규 분포고, 그 다음에 이 표준정규 분포는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 문제 많이 나올 거야, 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사과 상자가 있는데 뭐 이거 평균이 뭐 얼마고 뭐 이건데 뭐 평균 뭐 몇 킬로 이상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 문제 이렇게 비문학 문제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것도 글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표준정규 분포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그것만 잘 체크를 하고 몇 이상이다, 몇 이하다, 뭐 몇 이상, 몇 이하다 이런 거를 잘 보신 다음에 아, 이거 Z로 바꿔서 해당되는 면적 구하는구나 라는 것만 잘 캐치하면은 빠르게 푸실 수 있으니까 말 문제가 길게 나왔다고 해서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내서 계산하면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속 확률 이제 밀도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어떤 거 설명할 거냐? 추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인데요. 추정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추정하다는 말이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보고 이렇게 예측하다 뭐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추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뭐 일일이 구하는 걸 이제 전수조사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그냥 한 반이 있으면은 자, 한 반에 그냥 평균 한번 알아내봐 하면은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다른 학교 뭐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합쳐서 야, 수학 평균 한번 내봐라. 뭐 그것도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갑자기 뭐 서울 전체 뭐 수학 평균 한번 알아봐라. 사이즈가 너무 커지죠. 근데 만약에 또 전국이래요.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집단이 너무 크게 벌이게 되면은 좀 조사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표본이 이제 영어로 이제 샘플인데 샘플을 보고 전체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어떤 샘플을 택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가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임의로 추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임의 추출이란 말 자체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랜덤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랜덤에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렇게 딱 그냥 뽑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표본이라 보면 되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비교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랜덤 샘플링한 이 임의 추출을 만약에 n개만큼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표본에 대한 평균을 보면은 물론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고3 학생 뭐 구모 평균 수학 평균 점수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해당 그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이제 고3 9월 이제 평균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학교 데이터와 그 지역 전체의 그 데이터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물론 뭐 소수점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1,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모집단하고 표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하고 표본에 대한 거하고 서로 같다 고 놓고 하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분산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만약에 10,000명이에요. 근데 표본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에 대한 데이터와 100명에 대한 데이터는 퍼짐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표본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00명의 퍼짐 정도와 100명의 퍼짐 정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야, 표본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 분산에서 뽑은 것만큼 나눠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게
표본에 대한 분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는 게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추정하는 과정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n개만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평균은 얘하고 똑같다. 그치만 분산은 내가 뽑은 것만큼 줄어든다 라는 거를 잘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 이제 문제를 구할 때 z 값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정 파트에서 나오는 이 표준 정규 분포 할 때는 이 확률 변수 쓸 때 x 바를 쓰게 됩니다. 이 바가 뭐냐면은 표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m을 쓰면 되는데, 표준 편차 계산할 때만 이거를 루트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 씌울 때 여기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이걸 써야 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추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문제 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이미 추출한 뭐 16명에 대해서, 뭐 이미 추출한 49개에 대해서, 뭐 이미 추출한 256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추출했단 말을 꼭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 나왔으면, 이거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때 이 표준 편차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잘 캐치해서 계산하면은, 계산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거는 똑같아요. 그치만 표준 편차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것만 조심하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신뢰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 텐데요. 신뢰도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신뢰도가 물론 여러 개 있어요. 통계학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뭐 여러 퍼센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퍼센트는 95%와 99%만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어디서 많이 봤을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이제 뭐 언론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자료 조사를 했는데 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는 오차가 5% 정도 있다라는 거라는 거는, 이 데이터는 한 95% 정도 믿을만해. 말 그대로예요. 95% 정도 좀 믿을만해라는 거고, 이거는 오차가 1%라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 오차가 1%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거는 99% 정도 믿을만해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믿을만한 그 데이터의 수치를 나타낸 게 이 신뢰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5%는 상대적으로 좀 어떤 거냐면은, 오차가 아무래도 5% 정도 있으니까 그냥 좀 약간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99%니까 좀 깐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차가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뢰도구나 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신뢰 구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신뢰 구간. 이게 요즘 시험에 계속 잘 나오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95% 같은 경우는, 자, 95%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95%를 앞에서 배웠던 정규 분포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 면적이 0.95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반절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0.475가 되는 겁니다. 그죠? 0.475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Z값이 참고로 얼마냐면은 1.96이에요. 1.96. 그리고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내 구간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95%에 해당되는 실내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표준 편차.
그리고 이 친구는 모평균. 그리고 요거는 95%에 해당되는 Z값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Z값은 요즘 계속 시험에서 언급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1.96이라는 값은 좀 정확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냥 99%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좀 해드린다면은 원리는 똑같아요. 이 면적 그리고 그 다음에 Z값 반영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99%인데 99%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 이 Z값만 달라지는데 Z값이 뭘로 바뀌냐면은 2.58로 바뀝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좀 변화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95%는 요 정도 구간에 한해서 들어오는 애들은 다 오케이 하고 하자는 게 95%에 대한 신뢰 구간인 거고, 야 95%는 요만큼의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오케이 하자라는 게 99%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솔직히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식을 정확히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외워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교재들을 보게 되면은 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야?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구간의 길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2 곱하기 뭐 1.96의 뭐 루트 n의 뭐 시그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 그렇게 굳이 따로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난 이거 두 개마저 외우는 것도 벅찬데 뭐하러 굳이 이걸 따로 외우게 됩니까? 물론 외우면 편하죠.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난 이거 뭐 따로 이렇게 외울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구간이라도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 빼면 되거든요. 빼면 되거든.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변수를 두고, 뭐 여긴 따로 둔 다음에 뭐 필요한 뭐 표본 평균이 얼마냐, 뭐 이거 여기 뭐 n이 얼마냐, 뭐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뭐 잘 더하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게 딱딱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안 해워도 딱 보면은 그래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구나, 뭐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우지 마시고 구간만 잘 정확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95%만 잘 외워두면은 99%는 얘만 바뀐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95%에 대한 신뢰 구간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잘 외워주셔야 돼요. 뭐 3점짜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보통 여기를 틀리는 친구들은 솔직히 어려워서 하기보다는 이게 신뢰도라는 내용이 이 통계 파트 맨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통 맨 뒤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기상 이게 좀 공부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렇게 해서 공식을 잘 암기를 못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 좀 잘 암기를 해서 이제 좀 문제푼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통계 내용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빠르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출을 잘 푸셔야 됩니다. 기출을 잘 풀어야 통계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유형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개념 영상과 추가로 기출을 잘 꼼꼼히 분석하시면은 통계 쪽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크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확통에서 확률 단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